어둠이 깔린 한 시골 마을. 바람은 축축하고 흙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여느 날처럼 평온하던 어느 날, 여인의 시체가 논두렁 한복판에서 발견된다. 사건은 조용한 시골을 뒤흔든다. 사람들은 술렁이고 경찰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 마을 이름은 화성. 그날부터 지독한 공포와 집요한 수사가 시작된다. 마을의 형사 박두만은 거칠고 직관적인 인물이다. 증거보다 감에 의존하고 폭력과 고함으로 수사를 밀어붙인다. 그의 방식은 어설프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통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르다. 시체의 상태는 섬뜩하고 정황은 복잡하며 범인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다. 여느 때처럼 사건을 빨리 종결 짓고 싶은 박 형사지만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 서영구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다.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증거와 프로파일링을 중시한다. 그와 박두만은 처음부터 충돌한다. 거칠게 다그치고 자백을 강요하는 박 형사에게 서 형사는 강한 반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 형사 역시 이 사건의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빨려 들어간다. 비 오는 밤,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된다. 사건은 점점 조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공통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살해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같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형사들은 이 단서를 따라 방송국의 라디오 선곡표까지 수집하며 추적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어김없이 벽에 부딪힌다. 용의자는 하나둘씩 등장한다. 어떤 남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수집했고, 어떤 소녀는 범죄를 묘사한 시를 썼다. 박두만은 그중 한 명을 용의자로 확신하고 폭력적으로 자백을 받아내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범인이 아니다. 서 형사는 점점 지쳐간다. 진실에 다가선 듯 보이다가도 늘 마지막 순간엔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형사들은 지쳐간다. 사건은 반복되고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희생자들의 얼굴이 흐릿해지고 범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범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도 말이다.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책. 형사들은 마침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시료는 일본으로 보내지고 분석 결과가 도착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범인은 아니다. 또다시 벽이다. 박두만은 결국 무너진다. 폭력도, 직감도,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을 잃고 분노만 남는다. 서영구 역시 서울로 돌아간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헤어진다. 사건은 미제로 남는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 노는 메워지고 공장은 들어서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생긴다. 몇 해 뒤, 박두만은 우연히 사건 현장을 다시 찾는다. 이제는 형사가 아닌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는 한 아이의 말에 발걸음을 멈춘다. 예전에 여기서 어떤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 말은 과거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기묘한 표정을 짓는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다. 범인은 지금도 살아 있을까? 나와 눈을 마주친 적이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살인의 추억은 그렇게 끝난다.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린 듯하지만 여전히 남은 것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그리고 잊혀졌지만 끝나지 않은 기억의 무게가.
살인의 추억은 단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범죄 수사극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끝내 잡히지 않은 존재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성과 기억에 관한 깊은 성찰이다. 이 영화는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을 다루지만 정작 관객에게는 사건 자체보다 더 깊은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진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진실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시골 형사 박두만은 감에 의존한다. 그는 눈빛을 보면 범인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신념은 오랜 세월 그가 살아온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골에서 사건은 복잡하지 않았다. 동네 사정을 꿰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과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좀만 있으면 범인을 좁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다. 단서가 너무 적었고 범인은 너무 조용했으며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감은 무용지물이었고 고함도 통하지 않았다. 박두만은 그 벽 앞에서 무너진다. 서울에서 내려온 서영구는 정반대다. 그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며 통계와 프로파일링을 신뢰한다. 그러나 영화는 그 역시 무력해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이성적으로 접근해도 풀리지 않는다. 서영구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조급해지고 폭력적인 방식에 끌리게 된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던 방식으로 자신을 망가뜨린다.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누가 범인인지보다 누가 무너지는가에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된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붉은 옷을 입었고 비 오는 날에 사라졌으며 라디오에서 특정 노래가 흐를 때 나타났다. 사건은 잔혹하고 또 반복적이다. 마을은 공포에 물들고 경찰은 사건을 끝내지 못한 채 시간에 밀려간다. 범인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건은 잊혀진다. 마을은 일상을 되찾고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산다. 그러나 박두만과 서영구, 그리고 관객은 그 잊힘 속에 남는다.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기억. 바로 그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비극의 중심이다. 영화의 배경은 군사독재 말기, 정보가 폐쇄되고 사람들의 불신이 팽배하던 시기다. 경찰은 폭력을 수단으로 삼았고 자백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뒀으며 국민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영화는 이 시대의 병리적 분위기를 그 어떤 다큐보다도 더 절절하게 보여준다. 어둡고 눅눅한 공기, 무기력한 공무원들, 흐릿한 서류 더미 속에 묻힌 생명들. 모든 장면은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눌러온다.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밝히지 않는다. 그저 따라간다. 형사들의 뒤를, 그들의 갈등과 좌절을, 그리고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집념을. 그리고는 묻는다. 만약 당신이 이들을 대신해 수사했다면 달라졌을까? 혹은 당신이 범인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영화는 범인을 잡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다. 명확한 결론이 없기에 우리는 그 공백을 채우려 상상하고 해석하고 기억한다. 결국 박두만은 형사가 아니다. 그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아간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거는 조용히 묻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다시 사건 현장을 찾는다. 노는 사라졌고 아이들이 놀고 있다. 그러나 땅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는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그 사람,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그 말은 소름 끼치도록 평범한 진실을 드러낸다. 범인은 우리가 상상한 괴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웃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와 우리는 어쩌면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